그렇게 대가 없는 응원을 받아본 게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힘내세요, 다 왔어요, 이런 소리를 정말로 뛰는 내내 해주니까 자,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사례 유니버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6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정선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저 6월 모임 지금 진행하는 이곳은 양화진 역사문화공원인데요. 왜 여기에 나왔느냐? 저희 6월에 함께 읽은 책,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책을 선정을 하고 저희가 올해 하프 마라톤에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돼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날씨도 좋아졌으니까 읽다 보면도 밖에서 촬영할 겸, 그리고 끝나고 한번 같이 뛰는 연습을 한강에서 해보는 게 어떠냐,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읽다 보면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함께 읽은 책 소개를 훈님이 한번 해주시죠.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이 책은요,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권은주 마라토너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에게 달리기를 적극 권장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굴곡들이 항상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내면과 또 신체적으로 외면이 저희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 습관을 가장 쉽게 들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좀 검증된 방법이 달리기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하는 것 같아요. 한국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셨고 한국 여자 최초의 신기록을 작성을 하셨죠. 2시간 26분 12초고 한국 여성 마라톤 역사상 최고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뛰어야 산다요. 네. 예능에 나오신 거 봤는데 경쾌해지고 건강해지는 책이다 보니까 되게 젊으신 분이겠구나,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말투도 그렇게 약간 나이 있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도 나이 여기 중간에 한번 나오는데 그렇게 젊은 에세이였어. 많으시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치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되게 폭넓은 나이대의 러너분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되게 중년의 남자분부터 막 어린이 아이들까지 다 코치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들까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팀장님까지 일을 하셔가지고 선수 출신 작가님이 쓰신 책이니까 되게 읽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읽고 바로 여러분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될 겁니다.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뭐 내용이 무거운 내용도 그렇게 없고 되게 재밌는 사연, 감동적인 사연도 많고 감독님의 그런 마음 아팠던 일들, 그런 것도 잘 서술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술술 봤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읽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텀을 갖고 며칠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근데 또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 펴면은 다시 힘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힘이 필요할 때, 응원이 필요할 때 가끔씩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한 구절 딱 읽고 닫고 다시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뛰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러닝 자체의 긍정적인 면을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는 좀 반성을 하기도 했고 되게 재미있게 여러 방면으로 읽었습니다. 서브3를 하시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읽은 것보다는 와닿는 게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어요. 짜루님이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서브3로 서브3 아닙니다. 아니고요? 서브4? 네. 서브4로 4시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멋진 멘트 기대할게요. 네. 책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책에 나오는 좀 마라톤에 대한 전문 용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7대 마라톤 여러분 아시나요? 한 개씩 대볼까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저 뉴욕 마라톤, 뉴욕 마라톤, 도쿄 마라톤, 도쿄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그리고 런던 마라톤, 그리고 시드니 최근에 하나 추가된 시카고. 시카고. 네. 미국에 3개가 있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지?
프랑스 베를린 마라톤이요. 파리는 독일도 없나요? 네? 파리는 없나요?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베를린 마라톤. 파리에 택시 운전사만 있군요. 베를린 마라톤이 좀 유명합니다. 베를린 마라톤. 이렇게 7곳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선진국들이야. 아, 그죠. 그렇게 세계 7대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서브 4, 서브 3 이런 게 뭐냐. 그건 저도 사실 마라톤 관심 없을 때는 몰랐거든요. 네. 서브 4는 이제 4시간 미만으로 풀코스를 들어오는 걸 뜻하고요. 뭐 서브 3는 3시간 미만으로 들어오는 걸 뜻합니다. 서브 4는 이제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좀 노력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서브 3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은 또 서브 330이라고 3시간 30분 미만 이런 목표도 또 많이 잡기도 합니다. 그걸 서브 330이라고요? 예, 서브 330 그리고 싱글은 3시간 10분 미만. 네, 이렇게 있습니다. 3시간 10분. 그러니까 서브 4, 서브 3, 서브 330 그리고 싱글. 네, 이 4개로 주로 목표로 하죠. 인터벌 러닝. 인터벌 이제 거리나 시간을 정해두고 한 번은 이제 속도를 많이 높여서 뛰고, 또 이제 또 한 번은 좀 천천히 뛰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훈련법입니다. 주로 이제 초보자들이 하지 않고 숙련자들이 하는데, 그 이유는 부상 확률이 인터벌이 제일 높아서. 불완전한 휴식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몸의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시 운동을 병행을 해서 그게 운동 지속 능력을 높이는 훈련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언덕 운동, 어필이라고 하죠. 네, 어필이죠. 어필, 언덕 운동 했을 때 뭐 장점이 뭐예요? 그 황영조 선생님도 말합니다. 서브3 하고 싶으면 산타라고 그냥. 네, 그만큼 일단 심박수도 빨리 오르게 되고, 그 쓰이는 근육 자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근력 운동도 되고, 약간 예, 근력 운동도 되고, 심폐지구력? 네,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훈련이죠.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점. 그리고 사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좀 어필도 힘들 수 있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어쨌든 근데 마라톤을 하프나 풀코스로 완주 하려면 하체의 다양한 근육들이 발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트레일 러닝, 요거는 산 달리기. 재밌었던 게 러닝은 걸으면 안 되잖아요. 네. 트레일 러닝은 코스에 따라서 걸어도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구간들은. 그것도, 예. 그 기록을 위해서 걷는 거죠. 오르막길에서 뛰어버리면 체력이 퍼져버리니까. 그리고 런태기. 이거는 좀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은어인 좀, 것 같은데. 예, 은어죠. 뭐 건태기에다가 런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록이 안 늘 때, 그때 이제 런태기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 천천히 달리는 게 또 오히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초보라서 공감이 안 갔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제가 이거 되게 좋은 예 하나 알고 있는데,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두 분 다? 알죠. 자전거를 빨리 가는 게 중심이 잡기 쉽나요? 천천히 가는 게 중심 잡기 쉽나요? 빨리 가는 천천히 가면 그쵸. 넘어지죠. 천천히 가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뛰면서 중심을 잡으려면 근육이 여기저기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건 몰랐는데. 예, 천천히 달리는 것도 엄청 좋은 훈련이에요. 되게 즐거운 러닝 얘기도 나오지만 정말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되게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뛸 때 저는 항상 키로수를 딱 맞추려고요. 뭐 10kg, 15kg, 진짜로? 20kg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작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뭐 SNS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뭐 볼 때 깔끔해서 좋다거나 그렇게 몸이 힘든지도 모르고 그 거리를 억지로 맞춘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뛸 때 미소를 머금지 않고 약간 힘든 표정이 나오게 뛰는 거. 사진에서는 항상 웃고 있던데.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죠. 정말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즐거움만 주는 책이 아니고 러너들한테 좀 여러 가지 깨달음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책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재밌게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계속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맞아. 제가 달리기 세계를 얕게 알다 보니까 공감이 적어서 오히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다라고 좀 솔직히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본인은 엄청 극하게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주제나 이런 흐름을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들은 이제 무리하지 마라, 자기만의 페이스에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뜻은 좋고 당연히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 귀감이 되는 거는 너무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약간 심술이 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은 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은 그런 면이 있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는 두 가지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레이스를 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5페이지인데,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결승점은 인간의 수만큼 많다, 얼마나 빠른지보다 얼마나 나답게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달리는 것의 중요함, 혼자 달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연습도 혼자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함께 달렸을 때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게 엄청 배가 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뛰다 보면 지난주에 두 분이랑 뛴 게 태어나서 러닝을 같이 해본 거 처음이었어요. 군대 제외하고요. 구보 빼고는. 맞네. 항상 혼자 뛰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어. 듣고 보니 저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책 보고 함께 뛰어야 더 멀리 뛴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덜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분명히 나는 힘든데 계속 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두 사람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네. 내가 혼자 뛰었으면 멈췄을 텐데. 맞아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양옆에서 화이팅! 끝까지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멈춰. 다리 부러져도 못 멈춰. 그래서 러닝이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 인생이랑 닮은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네. 멈출 수도 없는 거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함께 달려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 감동적이었어. 응원을 받는 사람도 응원을 보내는 사람도 서로에게 타는 목에 꿀떡꿀떡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물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대회에서도 그게 엄청 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 조금 규모가 있는 대회를 그래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진짜 아예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화이팅을 진심으로 외쳐주니까 그 화이팅만 받고 저는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또 화이팅을 외쳐주거나 손동작 하나도 제 체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하는 게 그렇게 현명하진 않지만 화이팅을 주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화이팅을 받으면 걸을 수는 없죠. 말씀하신 대로 스팀팩이야. 그 얘기. 왜 우리한테 마라톤 하라고 했는지. 이번 연도 안에 하프 마라톤을 나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짜루님 코치님이시죠? 네, 뭐 자주 코치를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방법을 하나씩 제안해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대회를 나가자고 한 이유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후님이 또 개인적인 힘든 사정이 있고, 또 뭐 정 선배님이나 저도 말하진 않지만 개인적인 힘듦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풀코스나 하프코스를 이제 완주를 해봤을 때 값진 경험을 한 게 뭐냐면, 그렇게 대가 없는 응원을 받아본 게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힘내세요, 다 왔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이런 소리를 정말로 뛰는 내내 해주니까, 그게 가령 그런 응원이 이 레이스에서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상황에 그거 해주는 그런 위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후님도 그렇게 대회를 나가보시면 물론 뛰면서 힘들겠지만 그런 게 진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걸 들었을 때 육체적으로도 아, 힘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힘내세요 하는데 그걸 들으면 뭔가 진짜 인류애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뭉클해지고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그렇게 꼭 대회를 추천드렸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에 좀 동했어요. 제가 처음에 약간 비평을 했는데 책을 왜 이분이 이렇게 이 마라톤의 그런 달리기의 좋은 점을만 계속 설파를 하셨는지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니까 더 와닿네요. 뭔가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이게 가령 그런 대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서 뛰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목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덤스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서로를 또 북돋아주기도 합니다. 신선하게 다른 운동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좀 그게 신선한데요. 특히 농구를 취미로 하시는 예, 회원님의 경우에 거기는 이겨야 자기들끼리도 되잖아.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싸움 하고 막 예, 패스 안 주니까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다른 세계네. 이게 그 감독님이 말했듯이 서로 경쟁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응원을 해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과연 하프를 완주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뭔가 와닿았어요. 달리기를 배우러 오는 분들 가운데도 달리기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기록에 지나치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예전 모습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버려야 하는 때를 알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매진해야 할 때를 알고 매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즐겨야 하는 때를 알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말이. 좋았어. 뭔가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공간이 멈췄습니다, 저에게는. 왜냐면 지금도 서브 330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런닝 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딱 뼈를 맞았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저번 도서 읽었을 때랑 이어지는데 네. 이제 저희 둘이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 한참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이거를 느낀다는 게 너무 이제 그냥 재밌네요. 그 부분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아무렇지 않다기보다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 차이보다도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그냥 더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네. 형, 저 마음에 안 들죠?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 이게 느껴져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워낙 천천히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라는 말이 당연하는 건데. 그렇게 반대로 이제 한창 기록을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이제 확 와닿을 것 같고, 반대로 난 좀 빨라야 돼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나한테 필요한 말은 좀 요건 아니네 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했잖아. 여기는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이게 딱 엑셀이 그게 필요하고. 딱 바로 나와서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살면서 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좋았던 게 여기서 그러면 안 와봤지. 여기서 이 작가님도 어릴 때 자기가 되게 배우는 게 느리고 그래서 맞아.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 코치님이 막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거에 되게 자기는 힘을 받는 스타일이라고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전 그 부분이 엄청 와닿았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그럼 짜루님은 왜 그렇게 기록에 조금 많이 집중했던 동기들이 혹시 있나요? 이건 되게 좀 비판받아도 되는데 SNS 이런 데 되게 폐해가 있잖아요. 보이는데 되게 중요시하고. 근데 저는 뭐 굳이 제가 막 엄청 잘 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운동은 이 정도 해. 그리고 자기 만족도 있고요. 30km 넘어서의 힘듦을 생각하면은 하고 싶지 않아요. 풀코스를. 나중 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완주 선을 넘었을 때 그 벅참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계속 기록을 좀 욕심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들어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렇게
제 자신이 찍어보자. 지금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자신을 이기는 경쟁인 거죠. 뭐 굳이 제 자신을 안 이겨도 되겠지만 아, 그렇게 치면 그래도. 네. 근데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뭔가 인증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동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요즘에 워낙 SNS에서 가령 이런 운동 기록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요즘 SNS는 돈 자랑, 뭐 차 자랑, 집 자랑 이런 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도 되게 러너분들 중에 좀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되게 기록 엄청 빨리 막 심장 터질 듯이 뛰어놓고 글에는 아, 뭐 이 정도 뛰어도 별로 안 힘드네. 뭐 이번에 서브3 쉬울 듯. 아,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매일매일 뛰었던 기록 올리잖아요. 네, 스토리로. 뛰었던 기록이랑 그거 나에게 되게 큰 자극이야. 맞아. 맞아요. 짜루, 오늘도 뛰었군. 나도 가야지. 자극도 자극인데 저는 압박. 저에게는 좀 압박. 달리기는 움직이는 명상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짜루님이 얼마 전에 프리다이빙 시작했는데 이거 시작했을 때도 명상을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봤다고.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내 호흡 소리밖에 안 들린다. 스쿠버 다이빙인데 이제 호흡 장치를 끼면은 숨소리가 더 부각이 돼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 숨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게 오히려 명상을 하면서 뭐 정리를 한다는 느낌보다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게 명상이에요. 뭐 생각을 잡념을 정리하는 거지. 없애는 거.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 호흡 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통하는 면이 있네요. 확실하게. 근데 요즘 젊은 분들도 어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시대에서 좀 러닝이 붐이 된 이유가 또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서 또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러닝이 명상이래 이거라기보다는 꾸준히 뛰다 보니까 잡념이 안 들고 개운하더라. 이러니까 또 러닝이 각광을 받고 이렇게 훌륭한 책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정리인 것 같은데? 요즘 유행하는 것들? 명상도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예. 웰리스라고 해서 명상, 달리기, 요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순수한 응원, 순수한 지지, 삶에 대한 동기, 그리고 분노와 화와 스트레스를 없애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의 발화가 아닐까? 이런 현상들이. 명언들이 실려 있잖아요. 앞에. 기억에 남는 명언 없어요, 혹시? 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구절이 시작부터 가장 와닿고 저의 지금의 힘든 부분들을 좀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실제적으로 어떤 달리기가 도움을 주지는 않겠죠. 네, 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짜루님이 훈련 시켜준 덕분에 이제 제가 그래도 하루는 제대로 한 7km 정도 나가서 뛰어봤는데 근데 그날도 엄청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좀 짜증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짜증도 많은 날이었는데 그 밤 10시, 11시 거의 자야 되는 시간에 이거 이대로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나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뛰고 오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명언이 뭐냐면 어둡다고 투덜대지만 말고 어서 작은 촛불 하나부터 밝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딱 그 훈님이 네. 뛰러 나간 것 자체가 그거인 것 같아요. 되게 막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뛰러 나가셨잖아요. 그게 벌써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킨 게 아닌가. 진짜 15분만 뛰자 이러고 나간 건데 네, 그래도 나름 안 달려본 뭐 7km, 8km 이렇게 달리게 되더라고요. 일단 하나를 키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말도 진짜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 선배님은 혹시 명언 중에 저는 밖을 보면 꿈꾸고 안을 보면 깨닫는다. 달리면 숨소리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나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고 뛰니까 밖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를 성찰함과 동시에 미래의 나를 꿈꾸는
그런 상태가 런닝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이 위축돼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인 사람들은 그건 깨닫는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다. 거쳐가야 할 시간이다. 상태일 뿐이다. 라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명언에서 꿈꾼다는 게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걸 꿈꾼다. 새로운 걸 계획할 수도 있고, 맞네. 목표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것들은 깨달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뭘 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네. 이 책이 되게 이 작가님도 그렇고 달리기가 이렇게 너무 크게 써 있어서 이게 메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읽어도 되게 와닿는 게 많은 책이니까 정말 시간 있으시면은 되게 잘 읽힌 책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리기로 위장한 인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7월에 함께 읽을 책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일 동안 서울 국제전이 열리는데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책 중에서 한 권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SNS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고 7월에 또 독서 모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을 준비됐어. 읽다 보면 나를 찾게 되겠지. 읽다 보면 언젠간 지나가겠지. 읽다 보면 어느새 신발끈을 묶고 있겠지. 읽다 보면 꿈꾸게 되겠지. 읽다 보면 너의 속도를 찾게 되겠지. 타르니우스 온라인 독서 모임 읽다 보면 6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7월 모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